뭐 영어 시간에 워낙에 오래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라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어의 품사도 영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알타이어적인 특징이 조사의 존재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겠지만 이 조사 때문에 용언에서도 우리가 외워야 할 게 하나가 더 생기긴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용언에는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품사가 두 개가 있지요. 그죠? 용언에는 품사 두 개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용언에는 품사가 두 개, 동사, 형용사가 있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얘들아? 방금 조사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 조사 중에서 조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지.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 맞아요? 네. 이 격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해요, 안 해요? 활용을 하지요. 자, 우리 그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형태에 따른 분류 어떻게 합니까? 불변어와 가변어 이렇게 나누죠. 자, 이때 이 가변어는요 보통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어떻게 나눴었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 가변어는 용언이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눴었어. 어떻게 나눴었어? 동사와 형용사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쵸? 여기에 우리는 뭐까지 포함을 하나 해주자. 서술격 조사까지 포함을 좀 해주자. 얘들아, 그래. 서술격 조사는 뭐 있어, 얘들아? 뭐뭐? 이다. 이게 서술격 조사가 되겠죠? 이것은 책상이다 라고 할 때 책상, 체험 중에서도 뭐예요? 명사가 되겠죠? 명사 플러스 뭐예요 이거? 서술격 조사의 활용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이다는요 이것은 책상이며 책상이니 책상이어서 어때요? 형태가 바뀌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사는 불변어가 아니라 뭐에 해당해야 한다? 가변어에 해당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가변어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체험할 때 뭐 그 가변어에 대해서는 다들 설명을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페이지에 있는 본문의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언의 활용입니다. 자, 활용의 뜻 나오네요.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했고요. 자, 이때 어미란 무엇이냐? 자, 어미는요, 우리 용언에 활용해서만 쓰이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여기 뭐 이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보자, 우리 동사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띠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기본형을 활용을 좀 하면 띠다, 띠고, 띠니, 띠어서, 띠무로, 띠게. 어때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활용을 했을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보면 돼요? 어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어간, 어미가 설명이 됐고요. 이때 활용이란 무엇이다? 용언의 어간의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했어. 얘들아,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뭐 기억할래? 어미는 활용을 하는 거야. 맞아? 어간도 활용을 하는 건가요? 네, 어간도 활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형태 자체가 어미도 바뀌지만 뭐도 바뀔 수 있다. 어간도 바뀔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미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어간과 어미 동시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활용의 종류 중에 활용은 다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미가 바뀌어. 근데 그 어미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원래 어미 그대로의 형태가 계속 번갈아 바뀐다. 그러면 규칙 활용이야. 근데 어미의 형태가 바뀌어. 여기 써있는 기본적인 어미가 아니라 여기서 변형이 된다. 그러면 그게 어미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야. 자, 구체적인 예를 아래 표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활용 먼저 볼게요. 자,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경우. 보세요. 기억해야 할 건 뭐? 규칙적인 경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야.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경우인 거야. 자, 웃다, 웃고, 웃지, 웃어, 웃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활용된 어미는 뭐냐면 웃고, 웃어, 웃지. 또 뭐 있었어? 웃으니. 이런 어미들이 웃다의 어간, 웃의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때 웃고, 웃어, 웃지, 웃으니. 형태 변화 있어 없어? 어미의 형태 변화 없어. 그대로 쓰였지. 규칙 활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도 마찬가지 뭐 탈락의 형태가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불규칙 활용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이번에는 웃다가 아니라 짖다라는 용언을 활용을 좀 해보재.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뒤에 있는 어미들을 그대로 다 붙여볼게요. 짖고, 짖어, 짖지, 짖으니. 그대로 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게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 짖다의 어간과 활용할 때는요, 짖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건. 그죠? 자, 그런데 집을요, 건축할 때 집을 지서라고 합니까? 집을 지어라고 합니까? 집을 지어라고 하죠? 이때는요,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거야? 지어. 요렇게 형태가 변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어? 자, 그 다음 것도 지 이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 지스니가 아니라 지으니 이렇게 활용을 하겠죠. 자, 왜 이렇게 바뀌는지 우리 문법 규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활용이다? 불규칙 활용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국어 문법 규칙으로 설명이 되면 그건 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규칙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르다라는 말이 있네요. 자, 이르다도 뭐 쓰지 않고 바로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르다, 이르고, 이르, 이르, 어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르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이르러라고 쓰지요, 그죠? 여기다 쓰자. 이르러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다 한번 보시죠. 이르어서가 아니라 이르러서라고 씁니다. 불규칙 발음이에요. 하나 더. 파랗다가 이번에 있네요. 파랗고 그 다음에 뭐 있어? 파레가 있네요. 파레는 어떻게 나온 거래요? 원래는 파랗다의 어간 파랗하고 뒤에 어미 뭐가 붙어야 돼요? 아가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써보자. 파랗다의 어간 파랗 플러스 뭐가 결합해야 된다고? 아가 결합을 해야 한다고. 얘들아, 우리말 어미는요 아도 있고 뭐도 있어. 어도 있지. 아서 어서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아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뭐야? 어를 쓰면 안 돼요? 어두워서 어둡다. 얘랑 어서가 쓰여야 합니까? 아서가 쓰여야 합니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두워서 어떤 거? 밑에 거 써야겠지? 이유가 뭐야 얘들아? 우리 문법 규칙 중에 하나 있죠.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쓰이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쓰이는 거. 뭐 있어? 그걸 뭐라 그래? 모음? 맞아요. 모음 조화라고 하지요. 그죠? 모음 조화 다시 한번 설명해볼까? 양성 모음은 뭐랑만 결합을 해? 양성 모음끼리만 결합을 해야 돼. 음성 모음은 뭐랑만 결합해야 돼? 음성 모음끼리만 결합을 해야 돼. 요게 모음 조화야. 모음 조화는 최초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 때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음 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점점 파괴되어 갑니다.
예를 들면 겨울이 지나고 눈이 이렇게 쫙 오네. 그저께 선생님 처가가 예산인데 큰 체험대가 대천이야 보령. 거기에 갔다 왔는데 와 눈보라가 저녁에 혹시 그저께 거기 계셨던 분 있나요? 눈보라가 진짜 내 평생에 선생님이 35살이잖아. 35년 동안 동요하지 마. 내가 35살인데 왜? 4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이 내리는 거야. 막 눈보라가. 심지어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도 못 봤던. 군대면 눈이 그냥 소복소복 쌓이면 얘들아 바람도 안 불고 진짜 주먹만한 눈덩이가 소복 쌓이면 어때? 뭔가 좀 낭만적이고 막 그렇잖아.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막 차가워지진 않지 얘들아? 따뜻해지고 막 그렇잖아. 군대 있으면 얘들아 2시간에 한 번씩 눈 쓰러 가네. 다 쌓이면서 쓰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그걸 꼭 2시간에 한 번씩 쓴다. 고생해라 얘들아. 한 5년 남았니? 파이팅. 자, 아무튼 모공차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개구리가요 봄에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깨어나잖아요. 그쵸? 개구리가 어떻게 뛰어요? 팔딱팔딱 뛰는 거 말고. 개구리가 어떻게 뛰어? 폴짝폴짝 뛰어요, 안 뛰어요? 두꺼비랑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좋아요. 그럼 토끼로 바꿔봅시다. 네. 토끼는 어떻게 뛰나요? 하영아, 집에 토끼 키우니? 안 키워. 하지만 토끼가 어떻게 뛰는지는 알아. 어떻게 뛰어? 다시 좀 더 크게. 껑충 뛰어요. 하윤이 집에 있는 토끼는 큰 토끼인가요? 작은 토끼인가요? 집에 없다 그랬지 참. 방금 생각한 토끼는 큰 토끼인가요? 작은 토끼인가요? 크기가 큰 거 같아요? 작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큰 거 같죠? 그죠? 야, 작은 토끼는 어떻게 뛰겠어? 깡총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뛰겠지. 맞습니까? 껑충이라고 뛰는 이유는 뭐냐면 모음 조화 때문이야 얘들아. 여기 써있는 어모음과 오모음은 전부 무슨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 반대로 여기 있는 아모음과 오모음은 전부 무슨 모음이에요? 양성 모음이에요. 맞습니까?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 노래 모르더라 참 너희들. 안 배우나 봐. 내물아 꺼져라. 이거 몰라? 아유 참 오래된 노래 아니야. 자, 작은 돌을 물에다가 탁 던지면 그 돌이 물에 빠지면서 무슨 소리가 나? 퐁당 소리가 납니다. 맞습니까? 왜 퐁당입니까? 양성 모음끼리 결합을 한 거야. 큰 돌을 던지면, 내 머리만한 돌을 던지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 예원아, 내 머리만한 돌을 던져서 어떤 소리가 나겠어? 퐁당 소리가 나겠지. 좋아. 이거보다 더 큰 돌을 던지면 퉁덩 소리가 나겠죠. 왜요? 큰 돌이니까. 음성 모음끼리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이 결합을 해서 소리가 나면 약간 작고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음성 모음끼리 결합을 하면요 크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자, 뭐 이렇게 특징이었고, 어쨌든 우리말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끼리만 쓰이고 음성 모음끼리만 쓰인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철저하게 지켜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 파괴되어 간다고 했지. 그렇죠? 그래서 깡총은 표준어가 아니야. 표준어가 아니라 뭐야? 표준어는 현대의 토끼, 과거의 토끼는 깡총 튀었지만 82년생부터는 어떻게 뛰어요? 깡충 뛰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모음 조화가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죠. 여기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결합을 하게 되었네요. 그죠? 자,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이지만 표준어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리를 하면 모음 조화는요 이렇게 얘네끼리만 결합을 한다라는 것,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겠니? 어가는 두까지겠지? 뭐 쓰였어? 음성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뒤에는 아서가 아니라 뭐가 결합하면 되겠어?
어소가 결합하면 되겠지. 그래서 두, 우, 어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나중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파레가 되는 이유는 기본형 파라타의 어간 파랏. 여기 모음 뭐 쓰였습니까? 양성 모음 쓰였죠? 이 양성 모음이 오니까 어가 와야 돼, 아가 와야 돼, 아가 와야겠지. 모음 조화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타 같은 경우도 파라 플러스 아에서 파레가 되고요. 자, 여기 다음 파레에서 또 똑같은 거니까 쓰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예를 한번 봤는데, 자, 이걸 또 이유는 뭐냐면, 자, 짓고 봐봐 얘들아. 짓고의 어가는 집이었어. 그리고 어미가 그대로 다 쓰이는 줄 알았어. 쓰였어 어미는, 그지? 그런데 여기서 바뀌는 건 뭐가 바뀐 거야? 간 부분이 바뀐 거야? 어미 부분이 바뀐 거야? 얘의 기본형은 뭐였어? 집 다였지. 집 시옷 받침이었어. 그런데 얘가 활용이 되면서 시옷 받침 어떻게 됐어? 없어져 버렸지. 자, 얘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되는 거야. 뭐가 불규칙 활용한 거야? 간이 불규칙 활용한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어간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건 어떨까? 이 기본형은 이르다였어. 이르다의 어간 이르였어. 이르러서 어간까지는 어때? 그대로 다 쓰였지? 그런데 결합하는 어미가 어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뭐가 결합했어? 어가 러로 바뀌어서 결합했어. 이를 어서도 러서로 바뀌어서 결합을 하게 되겠지. 뭐가 바뀌었어? 간 부분이 바뀌었니? 어미 부분이 바뀌었니? 어미 부분이 바뀐 거지. 그래서 이거 뭐라 부른다? 어미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마지막 파라타는 어때? 어가는 파랏이었어. 그치? 근데 파랏의 형태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결합하는 어미 아의 형태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둘 다 바뀐 거지? 그래서 어간 어미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간 어미 불규칙 활용 이렇게 부르는 거야. 결국은 불규칙 활용은 총 몇 개가 있겠다? 3개가 있겠다.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그리고 어간 어미 불규칙,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아래에 어간 어미 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예문으로 한번 알아봤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규칙 활용에 리을 탈락과 의 탈락 2개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용언의 활용은 품사가 시험 범위일 때 반드시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품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에는 물론 다른 품사들도 중요하지만 용언의 활용을요 항상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프린트 나와드린 거 한번 보시고요. 얘들아, 설에 제일 멀리 갔다 온 사람, 내가 제일 멀다. 제일 멀리 갔다 온 사람, 제주도 있어요. 목포, 부산? 민혁이 형, 후정이? 부산? 몇 시간 걸렸니? 가는데 5시간? 얼마 안 걸렸네? 원래 더 걸리지 않아요? 8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야,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옛날에 뉴스에 왼쪽 화면 위에 보면 뭐 서울, 부산 간 뭐 몇 시간 뭐 이런 거 뜨거든요? 요새 뜨지요? 뜰걸? 뭐 그때 막 9시간, 10시간씩 막 걸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5시간 걸리는구나.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엄청 힘들었겠네. 여기도 짧은데. 자,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자, 활용의 종류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 서술격 조사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아래쪽에 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자, 규칙 활용 3번 규칙 활용에 바로 2번을 보시면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읽어봅니다.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 어간이나 어미가 바뀌는 일이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그 변화의 원인을 우리말에 대한 의문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국어의 문법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라는 거죠. 이런 변화를 자동적 교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자, 규칙 활용을 다른 말로 자동적 교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어간의 변화가 먼저 있습니다. 자, 의탈락을 볼 텐데요. 어간 말음 의가 모음으로 된 어미 아나 혹은 at이나 엇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쓰다, 끄다, 뜨다, 따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쓰다를 먼저 보도록 하죠. 아이고야. 자, 쓰다의 어간 쓰에 어미를 결합을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쓰, 어서. 근데 우리는 이걸 쓰어서라고 표기하거나 발음하지 않지요. 그렇죠? 모자를 쓰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써서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간과 어미가 결합을 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어서가 있어요. 쌍시옷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은은요?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에. 없지요? 여기 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어가 있지. 여기 그대로 쓰였고요. 시옷, 그대로 쓰였네요. 결국 남는 건 의였어. 근데 이 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탈락을 해버렸네요. 그쵸? 맞습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의가 탈락한 형태. 자, 요거를 우리는 의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어간은요, 어나 어시나 으로 결합하는 모든 어미들은 전부 어간의 의가 탈락하는 형태야. 자, 그러니까 규칙 활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리을 탈락도 있어. 어간 말음 리을이 니은, 비읍, 시, 오, 리을 앞에서 탈락하는 형태입니다. 아래쪽이 예문은 아래쪽에 예문은 살다라는 용어이 있습니다. 살다에 방금 말씀드렸던 리은, 비읍, 시, 오, 리을 이 결합할 때 살리가 아니라 사리. 살 비읍니다. 결합할 수 없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한 형태인 삽니다. 살시오 아니고 사시오, 살오 아니고 사오. 리을이 이렇게 탈락한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간이 변화하는 의탈락과 리을 탈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 어미의 변화도 있는데요. 어미 변화, 어미 아와 어입니다. 어간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음성 모음이면 어가 사용된다는 건 아까 모음조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잡다 잡아, 몰다 몰아, 접다 접어, 물다 물어. 되셨나요? 이건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의 삽입도 있어요. 리을 이외의 받침을 가진 어간이 미은, 리을, 비읍, 시, 며 등의 앞에서 의를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의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야? 첨가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장에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잡, 은, 먹을, 받습니다. 솥, 의오, 깍, 의시다, 조, 으며. 자, 이런 식으로 자음들이 첨가되는 이런 규칙 활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야 굳이 외우지 않아도요. 우리가 자, 한국인으로 17, 야, 니네 몇 살이야? 17, 그래 17세가 되었네. 내년에도 17세네 너희들은. 그렇구나. 그렇죠. 6월달부터 만 나이 적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올해도 17세, 6월이 지나도 17세, 내년에도 17세. 와, 같은 나이를 2년을 사시네요. 무슨 전 국민이 다 똑같긴 합니다만
좋겠다. 야. 젊은 나이에 2년이나 더 살았어. 그 얘기는 고등학교가 4년이라는 느낌인가? 자, 잘 모르겠고. 자, 4번 불규칙 활용으로 내려와 보자. 자, 불규칙 용언 넘어가고요. 자, 불규칙 용언의 종류가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얘들아, 아까 불규칙 용언의 종류 3가지 있다라고 했지, 이제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그리고 어간 어미 불규칙 이렇게 3개를 알아볼 건데 맨 처음 어간이 바뀐 어간 불규칙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어간이 바뀌는 것 첫 번째 보시면 시옷 불규칙이 있습니다. 어간 발음인 시옷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것, 아까 예를 들었던 짖다라는 용언이 대표 예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짖다, 짖고, 짖게, 짖지까지는 괜찮아. 왜? 받침이 시옷이 그대로 있거든. 그런데 뒤에 어서와 결합을 하니까 시옷이 어떻게 되었어? 탈락해버렸지? 그래서 불규칙 활용 시옷 불규칙이 되겠다. 자, 그런데 아니 그러면 얘네들이랑 결합하는 짖다의 어간 시옷은요 항상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또 규칙 용언이 있어요. 벗다 같은 거 한번 보시죠. 벗다는요 똑같은 어미들과 결합을 하더라도 시옷이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쵸? 벗다, 벗고, 벗으니 이거 봐, 벗어서 시옷 그대로 있잖아. 그쵸? 어떤 어미를 만나든 다 시옷이 탈락을 한다면 불규칙 활용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규칙 활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음, 디귿 불규칙도 있네요. 어간 발음인 디귿이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로 변하는 것. 묻다, 묻고, 묻게, 묻지, 물어서 디귿 불규칙이었습니다. 자, 다음 비읍 불규칙도 볼게요. 자, 어간 발음인 비읍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하는 것. 돕다, 돕고, 돕게, 돕지, 와서. 비읍 어디 갔어? 비읍이 탈락한 거 아니야? 그런데 비읍만 탈락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돕다 뒤에, 자 여기 보세요. 돕다 뒤에 말이야 아서가 결합을 하면 비읍이 탈락한다라고 보면 결국 얘는 뭐가 되어야 돼? 도아서가 되어야 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죠. 뭐라고 씁니까? 와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비읍이 탈락된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 자, 요거에 대해서 아까 좀 이따 설명할게 했던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받침으로 쓰이는 이 비읍은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요 글자가 뭔 글자인지 우리 고림이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야. 그치?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죠. 정답. 모르는 게 없다니까. 최고야. 짱이야. 역시. 자, 그 다음 좋은 준비해. 자,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원래는요. 형태가 이대로 있었는데 요 받침 비읍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받침 비읍으로만 바뀐 형태는 어떤 형태냐 하면 우리 언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 얘기를 하죠. 자, 언어가 이제 계승이 되면서 중앙어로 계승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방말로 계승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때 지방어로 계승이 될 때 대부분, 모두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대부분 그냥 비읍으로만 계승이 되고요. 중앙어로 계승이 될 때는요, 오로 계승이 되거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로 계승이 되거나, 혹은 음가가 사라져서 계승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뭐 돕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 이제 덥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요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덥다가 지방어로 계승이 되었을 때, 여기 혹시 서울에 경상도 혹시 다녀오신 분? 경상도 없어? 있지만 손들고 싶지 않겠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렇군요. 여러분들 한여름에
그 시골 마을, 경상도 시골 마을 그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 밑에 의자 하나 펼쳐놓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부채질하고 있잖아. 너무 더워서 막 시스루 입고 막 송송 뚫린 그거 옷이, 그치? 그러면서 아이고 더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더워라, 날씨가 매우 덥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부채질하면서 더블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한 발음이었고요. 덥다에 어미가 어가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버가 됩니다. 왜 그렇냐고요? 순경은 비읍은 뭐로 계승된다고 했어? 그냥 비읍으로 계승된다고 했지. 얘는 과거 15세기에는 더 이렇게 쓰였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랬을 때 이 비읍이 뭘로 이렇게 계승된다? 그냥 비읍으로 계승이 된다. 자, 그런데 중화어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나 음가가 사라진 채로 계승이 된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 순경은 비읍 대신에 뭘로 보면 돼? 오나 음가 없음을 넣어보면 돼. 자, 봐. 뭐 먼저 넣어볼까? 오 먼저 넣어볼까? 오.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글자 있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계승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 두 번째. 우를 넣어보면 되겠네이지? 자, 그대로 써보면 되겠네요. 자, 이런 글자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하는 말입니다. 더워. 됐어요? 자, 이렇게 계승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순경은 비읍으로 쓰이는 것들은 대부분 현대어에서 받침 비읍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받침 비읍은요, 불규칙 활용을 할 때에 어떻게 활용이 된다? 돕다가 돕아서 할 때 이 돕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뭘로 바뀌면 되겠어? 오로 바뀌면 되겠지. 그치? 혹은 우로 바뀌든가 음가가 사라지든가. 이 중에 맞는 걸 봤더니 오로 바뀌는 경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돕다의 활용은 도와서 이렇게 바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르블 규칙도 있어요, 얘들아. 르블 규칙. 어감 발음에 르가 탈락되면서 어간에 리을이 덧생기는 것. 흐르다, 흐르고, 흐르지까지는 흐르. 어간 다 사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흐르어서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리을이 덧붙게 됩니다. 르 불규칙이었고요. 우 불규칙 어감 끝소리 우가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것. 밥을 푸다가 기본형인데, 밥을 푸다가 기본형인데 얘가 활용이 될 때는 밥을 푸 플러스 해서 푸어가 되는 게 아니라 밥을 퍼 이렇게 되네요. 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탈락해버렸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 불규칙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간 불규칙이었어요. 자, 그 다음 어미가 바뀌는 어미 불규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 불규칙에는 여 불규칙이 있고요.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여로 바뀌는 것. 유나.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이요?